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라는 연락이 왔다. 백신이 코로나를 종식시켜줄 마지막 열쇠가 된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은 적은 없었다. 손들고 먼저 맞을 자신은 없었지만 차례가 오면 당연히 맞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 내 앞에 놓인 건 단 하나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은 처음에는 모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졌다. 급한 대로 논문을 읽고 백신의 혈전 부작용에 대해 공부해야 했다. 혈전의 부작용은 10만 분의 1의 확률로 드물지만 주로 50대 이하의 젊은 여성에서 나타났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데에는 특정 위험은 찾을 수가 없었다. 전에 없던 새로운 백신에 대해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30대 여자 사람 그리고 내과 의사인 내게 그 누구도 해답을 줄 수가 없었다. 스스로에게 이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묻고 확인해야 했다. 식약처에서는 이 혈전 관련하여 백신을 절대 맞으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었다. 이전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증과 동맥, 정맥의 혈전증을 경험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금지한다. 백신 접종 후 이런 부작용을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될 수 없었다. 다음으로 백신을 주의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확인한다. 과거에 흔하지 않았던 부위의 혈전증, 헤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의 과거력, 항인지질 증후군 병력이 있었던 환자. 항인지질 증후군이란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혈전이 쉽게 발생하고 습관성 유산, 혈소판 감소증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들에서의 백신 투여는 잠재적 이익이 위험을 능가할 때만 고려되어야 한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았다. 식약처 권고에 따르면 나는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 식약처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내게 혈전증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백신과 연관된 혈전은 정맥혈전으로 발생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다. 정형외과, 복부, 신경계 등의 수술, 척추, 골반, 대퇴골 등의 골절, 침습적 정맥 시술 및 중심정맥관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급성 중증 내과적 질환, 암 또는 암의 치료 중에 있는 경우, 루푸스, 염증성 대장질환, 혈액 과응고 유전 질환, 에스트로겐 등 호르몬 요법 또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유산 또는 분만 후.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정맥 혈전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나는 이런 위험 요소들 중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기회는 이때다 싶었다. 백신을 미루고 다음에 좀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다른 백신을 접종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인 혈전의 위험 요인일 뿐 백신의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아니다. 무엇보다 만약 접종을 미룬다면 언제까지 미룰지, 미룬다고 더 좋은 백신을 맞을 기회가 내게 올지 의문이 들었다. 반면 코로나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달 웃으며 농담을 건네던 송할아버지는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내가 매일 만나는 환자 대부분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퇴근 후 집에는 백신 접종조차 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마주하고 있다. 게다가 항암 치료 중인 가족을 생각한다면 백신 접종을 언제까지 기약 없이 무작정 미룰 수가 없었다. 맞을까 말까 고민의 연속이었다. 고민 끝에 결국 나는 접종을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다른 판단을 한다. 같은 논문을 읽고도 누구는 백신을 맞는다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절대로 맞을 수 없는 백신이라고 한다. 각자 살아온 삶은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기에 모두가 같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정답은 없다. 새로운 백신에 대해 전 세계가 임상시험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백신의 부작용은 매우 드문 확률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접종 후에는 조금 더 자주 나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두통이 지속되지는 않는지, 복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숨이 차지는 않는지, 하지에 부종이나 차가움 등의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피부에 쉽게 멍이 들거나 점상 출혈이 생기지는 않는지, 내게 들어온 백신이 앞으로 한 달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런 행운이 내게 오기를 바란다.